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 속에서 그런 이런 산업이 함께 어떻게 보면 융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슬리밍고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불호가 좀 확실한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제목은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슬리밍고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슬리밍고에서 내가 이룬 것들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24년도를 살아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현재 그걸 모두 이뤘다라고 하는 시제로 출발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2024년도는 이제 오늘 1월 20일인데 아직까지 12월 31일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4년도 12월 31일이 오늘이라고 보고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인데 내가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이뤘고 또 삶에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또 카메라 켜신 분들과 좀 얘기를 또 할게요. 카메라가 꺼져 있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다 열심히 듣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조지 산타야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스페인계 미국 분이고 또 이제 철학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문장을 저는 좀 종종 인용하는 편입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는 여행에서 달성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더 중요한 디테일한 세부 사항인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 목적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내게 큰 동기가 아니라 단지 점수였다. 진짜 재밌는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다시 한번 대선에 지금 주자로서 대선 릴레이를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서방 국가들이든 지금 우리 아시아권이든 모두가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고 나아가서 정책적인 방향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참 난 사람이에요. 그죠? 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본인이 어쨌든 부동산 사업으로 자수성가를 했고 더군다나 한 번 또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산을 일어나서 방송을 통해서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억만장자가 됐고 그 이어서 그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다가 이젠 뭐 미국 대통령까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논란 속에서 지금도 열띤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뭐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에는 지금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죠. 뭐 저는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가 돈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하는지는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돈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재밌는 게임을 즐기는 수단이고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돈을 다스리고 또 돈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운용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좀 뭔가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2024년도에 내가 슬리밍고에서 이미 이룬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대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신념 체계를 제가 전달을 한다면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한번 수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뤘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말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 아, 그거 다 이뤘어. 그걸 다 이뤘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나는 좋은 거를 믿겠다. 2번, 나는 나쁜 거를 믿겠다. 여러분들은 몇 번을 믿고 싶으세요? 대부분이 1번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좋은 것도 믿는데 또 한편으로 나쁜 것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이 집중력은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는데 나쁜 것도 같이 믿다 보니까 어중뛴 상태에 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울산을 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 생각과 계획이 일단 나는 울산을 갈 거야라는 생각과 나는 울산을 어떻게든 갈 수 있어. 나는 울산 이미 간 거야.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몇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내가 도착할 2달 시간이 교통량 대비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그 미래 시간, 3시간 반 혹은 4시간 뒤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보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믿는 이유 아닙니까? 도로 상황이 어떤지, 뭐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 목적지에 정해진 예상 도달 시간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걸 믿으면 가는 건데, 아우, 어떻게 저기 울산까지 내가 가? 아, 못 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과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겁니다. 우리의 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필터 장치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그걸 RAS라고 하는데 망상활성화 책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거기와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을 내 뇌는 필터링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목표를 가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그 목표 중심의 사고는 내 삶에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또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건 뭐죠? 스스로 어떤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럼 또 한 번 자기 유능감, 자기 효용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감정 상태 또는 그 상태 이걸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신감에서 출발해서 자기 유능감까지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뇌에 목표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심고 나면 사람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망상활성화 체계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 목표와 관련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우리 뇌가 아주
효율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뇌과학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목표를 가지고 거기 집중하면 우리의 뇌는 거기에 오롯이 집중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필터링, 여과 장치에 의해서 다 걸러낸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간 스포츠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빨간 스포츠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람이 가지는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그게 뭐 파란색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그래서 빨간 스포츠카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그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요.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볼 때 항상 빨간 스포츠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그걸 갖고 싶다라고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념화시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 내가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뇌에서 필터링 되어서 모든 다른 거는 다 걸러내고 빨간 스포츠카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우리 뇌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 프레젠스라고 하는 책으로 먼저 출간이 된 거를 조금 더 개량해서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올 때 테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테드. 우리나라에 이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15분이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모체가 된 미국에서 출발하는 전 세계 최고의 석학과 또 문화예술 종사계와 또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그 강연을 펼치는 곳이에요. 테드라고 하는데 그 테드 강연에서 엄청난 이 시청률을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 강의의 일부가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세를 바꾸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가슴을 펴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다리를 앉은 상태도 가능합니다. 어깨 넓이로 한번 벌려보시고 가슴을 한번 펴주세요. 마치 원더우먼처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슬리밍고에서 얘기하는 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죠? 중력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우고 굽어 있는 이 상체 그리고 등, 허리를 펴자. 이 펴는 거 마치 원더우먼이 늠름하고 당당한 자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감정이 그 자세를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을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내 삶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웃어라. 내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으니까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시간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많이 펼쳐지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근데 그 반응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쁜 상황의 감정을 내가 반응하게 되면 내 삶은 그 사건으로 그 블랙홀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 뇌의 특성이라는 거고 이건 우리의 선인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펼쳐지는 내가 수용하는 느낌, 즉 감정의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될 때까지
내 뇌를 계속 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들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내일 중요한 발표회가 있는데, 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또 중요한 어떤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가 정말 멋지게 성사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내가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려보고 그 감정을 느껴서 내 뇌가 그것을 당연하게 마치 빨간 스포츠카의 법칙처럼 그것만 집중해서 그 모습을 진짜 현실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환경과 반복된 어떤 이 이미지 또 그 생각을 할 때 뇌는 그걸 믿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뇌는 그 모습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믿는 순간부터 뇌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를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그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그냥 믿어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바꿀 의지만 있다면 오늘부터 그 모습, 어떤 여러분들의 결핍, 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이 될 때까지 생각하고 내 뇌를 계속 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의 능력 여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우연하게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내가 모르지만 그 상황이 펼쳐지는 환경을 계속해서 집중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일러가 빵빵하게 틀어져가지고 엄청 덥네요. 이제 그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우리는 흔히 닮고 싶은 모습, 또 바라는 모습, 또 본보기가 되는 거, 이걸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롤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가져봤는데 성인이 되고 열심히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 치이다 보니까 이 롤모델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자극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007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007 영화의 주인공은 제임스 본드입니다. 그럼 제임스 본드는 그럼 007이 뭐냐? 영국의 스파이예요. 영국 정보국의 스파이인데 007이라고 하는 코드 네임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007이 어쨌든 뭐 전 세계를 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죠. 최첨단 과학 기술과 세련된 매너와 멋진 언어와 또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 세상을 구한다 뭐 그런 스토리인데 아주 단조로운 스토리죠. 자, 그런데 이 뭐 007을 보게 되면 저도 한번 007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남자들은 한 번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007이 타는 차가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차예요. 근데 그 차 브랜드가 한국에 론칭이 돼서 007 영화가 개봉했다 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당시에 제가 이 차가 보통 뭐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3억에서 뭐 4억, 5억 정도를 하는 차인데 이 차를 뭐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 뭐 일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유도 없고.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준다니까 사진만 찍었어요. 사진 찍고 나서 액자를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까 빨간 스포츠카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그 액자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차도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승을 한번 했죠. 그 시승을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왜 좋은 차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액자도 이 차를 내가 가진 모습 같은 이런 폼으로 있죠.
몇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야, 차 샀냐고. 야, 무슨 차냐고. 제네시스 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샀어. 어쨌든 샀진 않았지만 막 샀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막 자기들이 제가 막 차를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차가 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자도 보고 시승도 해보고 느낌 너무 좋은데 갖고 싶은데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 4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렇게 보면서 선물도 주고 하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 이 무서운 친구들이더라고요.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보니까 안 가지면 안 되게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보이십니까? 이게 저예요. 이거 밑에 저. 네. 007처럼 저 차를 타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미 이뤘다. 이건 2019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좀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제가 이미 이룬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 페라리라고 하는 이태리의 세계 최고의 슈퍼카 이 차를 또 타고 싶다는 생각을 중학교 시절에 했었어. 그때는.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 근데 중학교 그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사진을 딱 페라리 운전석을 딱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그것도 제가 이 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막 제가 사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게 됐죠. 왜? 저는 이걸 탈 수 있는 사람이고 탈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패션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우연하게 잡지를 보다가 이태리에 이 할아버지가 있는 걸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태리 이 총리의 이 훈장도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옷 잘 입는 한 4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노 이에르치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패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 할아버지 잡지나 화보를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한번 멋있게 이분이 지금 거의 한 7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려한 옷과 저런 패션 감각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직 젊은데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패션 감각을 좀 일깨우고 싶다. 그리고 진짜 저분을 만나서 패션에 대해서 좀 한 수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러 갔죠. 밀라노에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분한테 뭐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뭐 고수는 말이 많지 않아. 딱 한마디.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고수의 한마디는 그냥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근데 그 말 속에서 그냥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있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이 저분이 만든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대통령이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받은 이태리 스타일의 여자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페라리도 할 수 있고 뭐 저분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죠. 문제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걸 이뤘다. 저건 아마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것도.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저 백키오 다리에 석양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꼭 가봐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인 2020년 그때 다녀왔죠. 그리고 또 한 번 갔고. 그래서 이렇게 망상성화 체계 내가 이걸 하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뇌의 시스템을 저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4년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2024년도는 이제 시작인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이룬 것을 확인하는 일일 뿐이에요. 절차가. 그래서 절차가 좀 달라요. 저는 24년도 할 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24년도 할 거를 다 정해놓고 이미 완성됐다라고 보고
하루하루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저만의 방식이었고, 근데 이게 저만의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자들이 그 방식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방식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일 때는 이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너 커서 누구 닮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유재석, 3위가 일론 머스크, 4위가 이순신, 5위가 스티브 잡스였어요. 애들이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고 롤모델이 있냐? 없다 이거죠.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보시면 어떻겠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본보기가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대로 한번 말해보고 그 모습대로 한번 자신을 꾸며보고 해보는 겁니다. 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될 때까지 내 뇌를 속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루고 싶은 2024년도에 이룬 이 리스트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걸 이루려고 했고 이뤘니?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올해 성장을 위해서 공부한 분야를 정하라. 그래서 저는 올해 어떤 공부를 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공부는 이제 제가 오래전에 준비를 했는데 완성하지 못한 또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코로나 때 준비를 했다가 이제 일이 바빠지면서 또 미뤄놨던 프로젝트였는데 올해는 이걸 꼭 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한자 검정 시험 6급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책을 읽고 고전들을 읽고 있는데 그냥 남들이 풀어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또 원전을 읽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자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6급에 도전했고 6급에 이제 자격 검증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24년도에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지금 설레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6급 정도 수준이 되고 4급 책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급이지만 4급 같은 6급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4급도 빠른 시일 내에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단어도 하루에 5개 정도. 물론 지금 AI 기술이 나와서 번역이 되지만 미세한 뉘앙스들 있잖아요. 기계가 하지 못하는 뭔가 사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끼리하다. 이런 말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리끼리하다. 있긴 있는데 뭐 이게 챗 GPT가 어떻게 아리끼리를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5개씩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그것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습관, 신경과 건강, 고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한 10권 정도의 이 책들을 읽었고요. 지금 다 준비된 책들이에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고 이미 읽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이 리스트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반기에 읽은 10권의 책. 그래서 저는 20권의 책을 2024년도에 읽었어요. 이미 완료했으니까. 그래서 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올해 꼭 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올해 24년도에 성장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 100일 동안 100편의 영상을 지금 올리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편을 다 올렸어요. 실제 지금 1월 20일인데 현재까지 한 30편 정도를 올렸어요. 아직 70편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이미 완료한 거예요. 그죠? 왜 저에게 지금 성장을 시켜주고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다른 뭐 업체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미션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구독을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유익하시면 구독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출첵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1분짜리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고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루에
최소한 30분, 최대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지금 저 몸이 제 몸입니다. 24년도 12월 31일 날 저 몸이 제 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저 행동들을 실천해서 제 몸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참 여러분들 보기와는 다르게 라면, 밀가루 좋아하거든요. 몸에 염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자주 먹었는데 최대 주에 2회까지만 먹자 하고 밀가루를 어떻게 하면 좀 라면을 대체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제가 오래전에 먹었던 감자라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건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주에 2번 정도 먹고 있고 또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물도 2리터를 마시기를 실천을 했고 커피를 참 많이 마시고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5잔, 6잔 뭐 우습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자라고 했고 제가 작년에는 아침을 잘 못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바나나와 우유를 해가지고 이 주스를 아침 대용으로 이렇게 지금 먹고 있고 그걸 실천을 해서 제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루고 한 것들이고 이제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꼭 가진 것들을 한번 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예시니까 참조만 하세요. 뭐 브랜드 이런 건 무시하십시오. 내가 뭐 배우자에게 또는 내 스스로에게 진짜 뭐 좋은 뭐 가치 있고 품격 있는 가방 하나 갖고 싶다.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올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두를 신는데 항상 뭐 이렇게 시장에서만 샀는데 좀 좋은 거 하나 나 자신에게 올해 하나 선물해 보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냉장고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냉장고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차도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덜덜덜덜 거리고 정비소 맨날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요번에 GV80 제네시스 한번 바꿔보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들이 있으시면 한번 또 바꿔보시고 뭐 양복도 좋은 거 하나 맞춰보고 또 뭐 헤어 드라이기도 오래됐는데 요번에 나 자신에게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로봇 청소기 저희 집에 있는데 아주 편해요. 지가 다 일하고 구역 정리를 다 하고 물걸레질까지 다 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하나 집에 놔뒀으면 좋겠다. 그럼 놔둘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다. 좀 걷고 싶은데 하시면 뭐 집에 저렇게 트레드밀을 두실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뭐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뭐든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필요한 게 있다면 꼭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시라라는 거고요. 우리 집을 이사를 가고 싶다. 아니면 집을 좀 더 뭐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저건 뭐 제 취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또 좋은 친구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참고로 뭐 이 로비바나 덕시아나 이런 브랜드의 침구류는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해요. 침대가.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한번 바꿔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거고. 그래서 물건 하나 살 때 좋은 품질의 거. 또 써보고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그게 뭐 브랜드면 어떻고 뭐 외국 거면 어떻고 국내 거면 어떻습니까? 내가 느낄 때 만족감을 지속해 주는 거. 즉 내가 행복해지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죠. 자, 이제 35분이 지났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스쿼트 해야 돼, 스쿼트. 자, 다리 정도는 하시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자, 오늘도 20개 가겠습니다. 20개.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코어에 세우고 둘, 엉덩이와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셋, 코어에 힘. 넷, 올라갈 때 호흡 내뱉고.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많이 굽히실 필요 없어요. 여덟, 아홉, 열, 몸이 숙여지면 안 되고. 하나, 엉덩이는 좀 낮춘다는 느낌. 둘,
셋,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코어에 힘, 넷, 다섯, 올라오면서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박수! 여러분들도 2024년도가 되면 아까 제가 사진에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생각하시는 좀 멋진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스쿼트를 하시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지 않겠나. 왜 24년도에 내가 저 모습일 테니까 저게 나인 거니까 그럼 너무나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행복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고르는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이 모든 내구재 이 사치품들은 포장이나 행택을 훼손하게 되면 이미 중고품이 돼서 감가상각이 돼요. 그래서 꼭 새 거를 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뭐 당근이라든지 중고나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서 내게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가치가 분명한 상품들이 지금 내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런 니즈를 서로 이어주는 플랫폼이 그런 중고거래 이제 플랫폼인데 그런 걸 통해서도 가치 있는 것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취향이나 안목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알아보는 안목은 돈을 자꾸 써본 사람들이 이제 그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싼 거를 여러 개 사봤더니 저에게 만족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같은 걸 써보니까 모조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하자가 많아요. 당연히 명품 진짜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사고가 좀 바뀌었냐면 기왕 뭘 하나 사면 많이 사는 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막 예전에는 깔별로 맞추고 이런 사치를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살 때 좀 좋은 거 그리고 제 취향에 맞고 그게 좀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는데 진짜 필요하면 비싸더라도 저는 사는데 그렇게 사고 났더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 6년 전부터 제대로 사고 있는 제품들은 6, 7년이 돼도 제품의 품질이 거의 뭐 훼손이 안 돼요. 뭐 물론 제가 관리를 잘하는 좀 이제 패턴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습성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행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돈을 다른 데 소비할 필요가 이제 더는 없는 거죠. 근데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걸 사게 되면 뭐 내년도에 또 사고 뭐 또 사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시간도 낭비고 사러 가는 시간도 낭비고 돈을 계속 쓰는 돈도 낭비고 또 거기에 신경 쓰는 에너지도 낭비고 또 그만큼 집에 쌓아둬야 되는 공간도 낭비더라는 거죠. 제 사고방식이 진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이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어떤 계기로 바뀌었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계기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올해 성장을 위해서 꼭 가볼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여행지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여러분들도 뭐 그게 국내면 어떻고 외국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가까운 곳이면 또 어떻고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보고 싶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곳이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미지화 시키고 적는 것이 여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활력을 불어넣는 거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진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아 파리 가고 싶어. 파리 가고 싶어. 이렇게만 하면 절대 파리를 갈 수 없을 겁니다. 파리를 가고 싶다면 진짜 파리 사진을 끄집어내고 파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파리를 가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를 적어보고 언제 내가 이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시간적 여유도 고려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뒤부터는 진짜 파리가 이제 내 걸로 다가와요.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찌됐든 돈을 쓸 때 기분 좋고
또 행복해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또 돈을 잘 벌고 또 돈을 잘 관리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우리가 세계의 통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의 통장 운영해 보시면 돈이 막 보이고 관리가 되거든요.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타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비할 바 없어. 그 고통만큼 보다도 더 큰 만족감이 작년에는 내가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쌓여 있구나. 세금도 다 내고 뭐 이것도 다 하고 내가 1년을 우리 가족 잘 살아냈는데 100만 원이란 돈이 지금 예비비로 마스터 계좌에 쌓여 있구나. 이 느낌은요. 정말 말할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가치예요. 그래서 24년 무엇이 되었나?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 목표를 이루는 거는 성장이고 우리가 삶을 잘 사는 것은 또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수입 없이 우리가 저런 목표들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수입이 같이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왜 돈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저거 다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즉 자신감이 올라가면 내 자존감도 따라 올라가요. 근데 자존감이 올라가면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 안목과 관점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나는 페라리를 타는 사람이야. 나 당연한 사람이야. 저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알바하러 가면서 얼음으로 세수했다는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제가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에게 정신문화유산과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정말 기회를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각화거든요. 그 영화 주인공이 저는 되었어요. 그 영화 주인공처럼 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꾸는 것 같은 몽상가처럼 보이지만 제 주변과는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나면 내가 벌고 싶은 수입에 걸맞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속되어서 얽매여서 시간의 노예로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빚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수입에 이제 통장에 대한 내용과 연동되는 건데 빚을 갚으려고 하면 수입에서 최대 50% 이내에서 갚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농사 짓고 다 먹어버리면 내년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최대 50% 이내에서 갚고 내 가족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내 삶도 영위해야 되고 내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원칙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통장이고 우리 총판사님들에게 공유한 통장인데 지금 이제 2억 거의 한 3천에 가까운 잔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금액을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거나 한번 적어보십시오. 짐 캐리 아시죠? 영화배우 짐 캐리. 이 짐 캐리가 집안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리고 배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갔는데 무명의 짐 캐리를 누가 써주고 누가 배우로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또 일을 하려고 기웃기웃했는데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당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 지친 짐 캐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나 짐 캐리는 1,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1,000만 달러 백지 수표를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짐 캐리는 자신의 통장에 1,000만 달러를 훨씬 넘는 돈을 갖게 됩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거의 한 1,700만 달러의 수입을 얻게 돼요. 그리고 1,000만 달러를 자신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무덤에
선물을 해버립니다. 백지수표를. 저하고 그 1,000만 달러 찾으러 가실래요, 미국에? 생각 있다 하시는 분. 그가 그런 실패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 바로 이 통장의 감정으로 난 이걸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미 벌었어. 라고, 예, 전민희 사님 같이 갑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고 그 자존감과 그 자신감으로 자기 유능감을 펼쳐 보였다라는 거죠. 그 영화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돈이 있으면 시간, 공간, 관계, 일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4년도에 여지껏 여러분들이 아셨던, 또 벌어보셨던, 또 써봤던 그런 경험한 돈의 단위보다 좀 더 큰 돈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잘못된 학습을 또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줬을 거잖아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 야, 뭐, 억, 10억 이런 돈 얘기하면 그거 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나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돈의 단위를 더 큰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돈을 진짜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집중하면 될까? 어떻게 에너지를 몰입할까? 여기에 생각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의 단위와 친해지고 큰 돈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근데 자꾸 작은 돈, 푼돈만 버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를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항상 양보하고 또 항상 타인에게 배려하고 또 매 순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사 관대한 내가 돼요. 그렇게 매사에 관대한 사람을 대중들은 좀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매사에 저런 상황에도 감사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을 특별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뭐가 모여요? 사람이 모여요.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 와요. 사람이라고 하는 기회로 포장돼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지고 내 신용이 커지고 내 평판이 좋아질수록 더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치를 높이자. 자신감을 높이고 여지껏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우리 뇌의 특성과 이 과학적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2024년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 내가 오늘 계획하고 세운 모든 것의 목표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미 이걸 다 이뤘으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실 필요가 없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올해 엔딩은 벌써 정해진 거예요. 벌써 결말이 난 겁니다. 2024년 나는 내가 적은 모든 목표를 이뤄냈다. 축하한다.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 축하한다. 태호야. 넌 다 이뤄냈어. 네가 원했으니까. 네가 계획했으니까. 이걸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으니까. 넌 그래서 이뤄냈어. 정말 고생했다. 2024년 12월 31일 저 자신에게 해준 이 이야기를 저는 그냥 단지 오늘 확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를 한번 계획해 보시고 2024년도에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저처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1일 연말에 모두가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올해 작년과 너무나 달라졌구나 라고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또 12월 31일을 같이 여러분들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요, 한번 이 약속한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예, 건강이면 건강, 뭐, 재정이면 재정, 또 어떤 물질이면 물질, 뭐든지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성장이면 성장, 뭐든지 한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하는, 그리고 이미 그걸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